자, 그러면 어제 이어서 우리 사회문화 3강의 3문단 시작을 합시다. 일단 뭐 3문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제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여기 지금 그 법적 절차, 저기 요거 이제 집행 순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 네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계고예요. 그래서 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자, 너희를 대집행하겠다라는 그치 의사를 사전에, 즉 사전이란 뭐 미리 통지해 주는 거죠. 갑자기 들이닥쳐서 깨부수진 않는다고. 그치? 자, 우리가 너 시간 줄게. 이때까지 너희가 자진 철거해. 안 하면 우리가 강제로 대신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 대집행은 이 대집행 전 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의무화가 뭐겠어? 원칙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은, 자, 원칙 뒤에 은하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예외 나와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비상이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와 같은 이런 예외적 경우라면 계고가 없어도 대집행이 좀 가능하다. 그치?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는 좀 안 나오고는 있는데, 어제 위급하다, 비상시 이것도 아마 이제 법적으로 뭐 정해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문단에서 봤어. 왜? 1문단에서 이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치? 그냥 임으로 이거 비상이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 비상도 법적 근거에 듯이 근거를 두고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1단계 계보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이 계보는 또 문서로 해야 된답니다. 그냥 와서 찾아와서 말로, 구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문서로, 그치? 그래서 우리 어제 쌤 난소공예 들었잖아요, 그치? 그 난소공에서도 뭐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이로 문서로 날라온다는 우편 같은 거. 그리고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할. 이거 나의 요 문장. 내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수도 지문이 이 글이 좀 난잡하다고. 그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얼핏 보면 너희들 지금 봐봐.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 약간 논리적인 친구는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이행기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졌어야 돼. 그치? 내가 그 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할게요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주어는 쓰면 사실 누구야? 이거 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의무자가 그치 뭐 할 수 있게끔, 그래 이행할 수 있게끔 좀 넉넉한 여유를 줘야 된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서 자, 그 주체는 행정청이었어 얘들아. 알겠지? 자, 행정청이 의무자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 조금은 늘 수특집을 읽을 때마다 좀 느껴지는데 조금 글의 퀄리티 많이 좀 떨어져,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자, 요거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1문단 그래서 이제 집행 절차 계고 어쨌든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치? 어쨌든, 이제, 대집행. 의사를 사전에, 그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리, 통지란 알리다예요. 그죠? 자, 요것이고, 그리고 이 행정청은, 그치? 자,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뭐지만은, 당연히 지금 이제, 자, 집행전, 그치? 계보가 의무이지만 비상이나 그치? 위급한 상황, 이런 거야. 위험한 상황이 이제 절박한 경우에는 요때는 예외적으로 계보 없이 집행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그치? 예외적 상황.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줘야 된다는 스킵할게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자. 영장에 의한 통지에서 영장이란 결국엔 명령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합니다? 자, 통지, 이제 이 철거합니다. 라고 이제 알리는 거야. 그래서 계보를 받고 충분히 지금 여유 있는 시간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자, 행정청. 어제 우리 그 인덱스 이어가지고 할게. 행정청 내가 역셈을 줬던 것 같은데, 우리 행정청이 제 영장으로 대집행 실행 시기라든지, 그치?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비용 따위들을 의무자에게 알린단 말이야. 이제는 이제 안 봐줍니다. 이제는 요 기간에, 요 날짜에 우리가 이거 철거하러 오겠습니다. 이거 되는 거야.
알겠지? 계고랑 차이점 분명히 둬라. 계고는 어때까지 너희가 자진 철거해? 라고 그치 이렇게 사전 통지고, 근데 자 이 영장에 의한 통지는 이미 지금 뭐야 계고 기간이 넘었어 이제.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제 요때 하겠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집행제 실행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줬으니까 그 영장에 적힌 시기, 자,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바로 이제 실행을 하는 날이겠지. 그래서 실행은 행정청이, 우리 어제 했던 거, 행정청이 스스로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고, 행정청이 뭐야? 위탁이나 위임 같은 거에서도 제3자가 용역업체 같은 게 때때로 웃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간접적인 행위. 그래서 자,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쉽게 얘기해서 물리력의 행사를 말하는군요. 어쨌든 자, 영장이 자 이렇게 통지가 돼. 우리가 법원 뭐지 우리 같은 경우는 영장 발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영장 여기서 통지라고 좀 표현하네요, 행정제 절차니까. 어쨌든 영장을 날리고는 이제 3단계 실행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제 봤듯이 행정청이 직접, 그렇지? 오와 제3자에게 위탁해서, 그렇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를 물리력을 행사한다. 여기 보면 돼요.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우리 어제 1문단에서 그치? 대집행 그 개념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치? 공법상, 그 다음에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했고, 자, 이렇게 지금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고 마지막에 비용 징수까지. 그지? 응. 그래서 대집행 비용을 원칙적으로 누가 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인건비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폐기물 처리할 때도 돈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누구에게? 의무자에게, 그치? 징수하겠다. 어쨌든 비용의 금액과 납부기일을 또 누가 정해준다고? 행정청이 또 정해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요거 지금 철거하는데 요 정도 비용이 들었어. 플러스 그다음에 요 언제까지 좀 관할 구청, 그치? 이런 데 내라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역시 요때도 문서로, 그치? 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어쨌든 자, 네 번째 비용 징수 가 나왔고, 그치? 이때 비용 징수는 어쨌든 간에, 자, 그 의무는 누구에게? 의무자, 그치? 의무자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위반한 사람이기도 해. 그 다음에 그런데 다만, 누가, 금액이라든지, 이 기일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이 정한다. 그리고 요때도 문서로, 그치? 납부자에게 또 나는 의무자에게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밑에 자, 요 4문단이 좀 중요하다고, 그지? 자, 그래서 이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해서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이, 쌤이 어제 2문단 하면서 몇 번 간단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토지, 땅이나 건물의 인도, 자, 인도라는 게 아마 뒷페이지 어이풀이 나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배 또는 이 소유권이 뭐 되는 거? 이전되는 거야. 바뀌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집 자체는 그냥 그 건물은 때려 부술 수 있어. 그치?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부 문서, 정부 어떤 이제 이 기록상에, 그치? 이 소유자라든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제 이 명부 자체 그걸 없앨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부술 수는 있어도 이런 이제 문서 속에 있는 어떤 이제 이 내용들까지는 못 건드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자, 일단 판례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토지공원시설 점유자에 관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는 이제 끌고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그 난소공 예를 들었잖아요. 그치? 만약에 난소공, 난쟁이 가족들이 최후의 만찬을 먹을 순간까지, 철거가 되는 순간까지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철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내는 것 정도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끌어내는 건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마음속 우러러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또는 점유 이전, 이건 대놓고 지금 소유권 이전, 그치? 자, 이런 것들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자, 다시, 비대체적 자기 의무, 아까 위에서 우리, 자, 1문단 디귿 있었지, 그치? 요 디귿에 따르면,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당사자만, 그치?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그 이유,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점유를 근데 이전하는 행위는 다시 밑에 오직 의무자만, 그치?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만 문제들. 자,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에는, 자, 지금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점유자, 지금 그 건물에서 그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고? 철거 의무 안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잘려서 그런데 철거 의무가 있다는 것은 거기서 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치? 이 건물을 때려 부수니 거기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맞지? 그래서 철거 의무 안에는 퇴거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 그러니까 만약에 난쟁이 가족들이 그치 우린 안 나갈 거야 하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었다면 그때 그 사람들 고스란히 집어 들어가지고 집 밖으로 꺼내는 것은 뭐 하는 거? 그래,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외적인 거죠. 그치? 그래서 그냥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그냥 건물 세워버린 거야. 내가 살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끌어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철거만 하면 끝인데, 만약에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또 이제 신체상의 어떤 손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렇게 끌고 나오는 퇴거까지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그치?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독특하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점유 배제라는 말이 약간 내가 그냥 주거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생각해라. 그렇다면 그때는 퇴거 의무도, 그치? 퇴거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오문단. 그래서 이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자이면서도 그렇지 만약에 이 국민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제 좀 침해를 당했다. 기본권 같은 것들. 그러면은 행정청을 상대로 그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이거는 구제봐만 되겠네. 그래서 권리를 구제 받는데, 자, 계고, 영장, 그 다음에 실행, 납부 명령은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지금 요건 이제 집행 절차의 전 단계, 모든 단계가 이 행정소송의 대상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 계고 그 기간이 그치 이렇게 있잖아. 너무 짧았다. 그 내가 사실은 여기서 좀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내가 스스로 철거할 수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너무 짧게 줘가지고 내가 스스로 철거를 못했다. 대집행 일어나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소송 걸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만 그런데 대집행이 여기 중요해. 이미 실행이 돼버렸어. 즉 철거가 돼버렸다고 하자. 철거돼버린 상황에서는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해버렸다고? 철거가 돼버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원래 가졌던 건물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할 수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어. 안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냥 사진 속에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치 이것도 감정하고 그 좀 시세를 판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얼만큼의 손해를 받았는지 그치? 에 대한 그 이익이 상실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자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래 맞네 너희들 좀 행정청 여기 남구청 이거 너무 짧게 줬어 시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하지만, 자, 되돌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건물을 다시 만들어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전의 상태로, 그치? 되돌릴 방법이 없어서, 그 이익이, 그치? 또는 그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해라?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그치? 집행이니까 대신 집행하기 그 이전 그치? 일단은 스톱부터 하라. 스톱부터 해놓고 그러니까 요 실행을 일단 막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아까 내가 법원
남부청 너희가 좀 짧게 줬어 라고 위법성 인정하더라도 이미 건물이 사라지면 그치?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일단은 실행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지 신청해라. 뭐 이런 것까지 그치? 자 그럼 간단하게 자 밑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 그래서 행정 대집행은 행정상 의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다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 법치행정의 원리란 틀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럼 다시 그래서 기본권 보장 다시 이거 중요해. 이런 강제적인 집행 그치? 또는 우리가 뭐 형벌을 부과해가지고 징역을 산다거나 벌금 내는 거 전부 다 사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명권을 침해 이런 것들이거든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으로서 그치 우리가 이제 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자 이 행정의 원리 그 틀에 균형을 어느 정도 좀 잘 맞춰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요거 우리 다 봤던 앞선 문단에서 그치? 자 등에 관한 법리적 이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두 가지 다시 아까 균형점을 잘 모색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국민의 이 권익을 너무 침해했다. 그치? 반대로 실효성을 그치 너무 좀 이제 좀 적게 낮게 잡았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자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법심사 같은 경우 위와 같은 권리 구제 행정 소송을 그치 걸었을 때 좀 정확하게 판단해 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요거 금방 읽어 4, 5, 6문단 정리를 좀 할게.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니까 한 개, 그 다음에 구제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왔던 것 같은데 금방 읽은 내용에 따르면 자서 이 토지나 건물의 인도, 그치? 요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치? 얘네들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더라. 그 이유는 어쨌든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네가 비대체적 자기 의무였기 때문에 라는 그치? 그 이유. 다만 만약에 지금 그 어떤 이 의무자가 그 건물이 지금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주거를 하고 있어. 그치? 점유를 하고 있다면 우리 그 의무자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면 그치? 자, 요 경우에 철거 의무 안에는 퇴거 의무도 그치?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의무자가 만약에 그치? 점유 중이라면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 그치? 그 사람을 뭐 해본다고 끄집어내도 된다고 짚었고요. 그래서 요 정도 그치? 얘기가 나왔다. 철거 의무 안에 퇴거 의무 포함. 자, 그 다음에 구제 방안으로는 어쨌든 그 의무자 우리 국민인데 국민이 지금 의무자겠지. 자, 의무자인데 다만 과도하게 지금 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때는 국민이겠지. 자, 행정청을 상대로 뭘 걸 수 있다고? 행정 소송을 걸 수 있다. 그치? 그때, 행정소송은 어쨌든 그 법적 절차 모든 단계에 대해서 걸 수가 있는데, 다만,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었어. 자, 유의점이 있다면은, 전에, 가급적이면은, 실행 전에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겁니다. 구제에 있어서. 왜냐? 자, 그 이유도 실행이 돼버리면은, 본인이 어떤 손해를 받는지, 그치? 이익 상실의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행 전에 해야 된다. 즉, 이 말은, 일단은, 뭐를 신청하세요? 집행 정지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한이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청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쇼를 좀 보면 되거든. 그치? 이런 얘기였어.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했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과, 그치? 그 다음에, 이 행정의 실효성. 요 둘 사이에, 그치? 적당한 좀 균형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국민의 기본권을 또 침해한다. 왜? 실효성을 또 중시하느라. 그래서 또 안 되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지 실효성을 그지 너무 그지 낮게 봐버리면은 행정이라는 것이 그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청이 너무 과도하게 그지 그 재량권을 남용한다거나 그죠 일탈해서 또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마무리가 되고. 오케이? 자 문제풀이 이상 없을 겁니다.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독서지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그래서 어제 쌤이 계속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던 산문 3강 서해 물음기 본문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1강 할 건데 내가 왜 1강만 하냐면 너희들 그 구보시 읽어봤겠지만 지금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2강, 개강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강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네. 자, 그래서 고전 산문 문학, 자 우리 서해 물음기 개관을 했어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연담 속에서 우리 그 남녀 주인공이 막 이제 고통을 겪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부처님이 계속 이제 등판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 125페이지입니다. 문학. 자, 보자. 읽어오셨죠? 그러면 쌤하고 한번 해볼게. 지난주 개관은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여승으로 변장하고, 이런 변복 모티프 같은 것들도, 어쨌든 간에, 고난 시련을 좀 이제 이겨내고자 하는 것들, 관련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자, 여자 스님이다. 유생놈이 남자 주인공이어서 여승으로 변장하고 이 서해에 그치? 자, 이 배를 띄워 대항을 방황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자,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있고 천봉만하기 봉우리마다 기한 어느 곳, 어쨌든 간에 이 어느 곳에 대한 지금 앞서는 간단한 배경 묘사가 등장을 했네. 자, 그래서 이 어느 곳이 제목에 나와 있는 서해 무릉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 달빛까지 넓게 비추고 있어서 그야말로 경계 훌륭한 경치가 아주 뛰어난 곳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 그지? 자, 어쨌든 이때 유생이 배에서 내려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 사람 사는 집은 없고 산수 경치가 더욱 맑고 수려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칭찬해서 들어가 보니 자, 이제 어느 곳에 이르러서 좀 더 들어가니까 이제 큰 섬으로. 그치? 자, 이건 이제 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 큰 섬이 있었고, 그 섬은 역시 자, 평평하고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 이제 사람 사는 집, 이제 사람 사는 집, 그 동네인가봐, 그치? 자, 그래서 10여 가구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쨌든 이것도 좀 계속해서 묘사가 좀 나오고 있어. 자, 게다가 섬 앞으로 15리나 되는 큰 강이 자, 가로막혀 있었으니, 깊숙하고 한가한 풍치를 비할 데가 없었다. 이곳의 풍경은 되게 역시 또 멋있는가 봅니다. 자, 이에 유생이 반드시 은인이나 도사가 사는 곳이라 생각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 밑에 그 섬에 들어가 보니 자 유생이 흰옷을 단정하게 입고 삿갓을 바로 쓰고 바랑을 메고 바랑이라 약간 작은 진보다리 죽장 지팡이 짚고 양식을 구하니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위에서 여성이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그렇지? 딱 누가 봐도 머릿속에 승려 이제 스님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된다. 비구니 모습.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이거 마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남자인지 몰라요. 진짜 스님인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도 뜻밖의 일이로되 저렇게 아름다운 녀석은 더욱 처음이로다. 아마도 우리 그 유생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좀 예쁘장하게 생겼나봐. 그치? 자 어쨌든 자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당연히 여승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자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에 유생이 답했습니다. 소승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본인도 이제 스스로가 좀 남을 쯤 이렇게 약간 뭐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 자 소승은 금산사 뒤에 암자에 있는 여승이온데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바라건대 청하건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여승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말했답니다. 이것은요 서해 무릉이라는 곳이 큰 섬에 그치? 자
조금 더 그저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니 이제 서해 무릉이라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어쨌든 간에 서쪽 바다 하면서 무릉 하면 이제 우리가 동양 우리 그 고전 문학에서는 이상색이 아닙니까? 그죠? 말이 따온 건 요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가을인 줄 알지요라고. 그지? 요거는 세상 뭐 풍파 없이, 그지? 아주 뭐 좀 여유가 있고, 그죠? 평화로운 그런 공간인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며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서 바람이 무거워 매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뭐 호감을 좀 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유생의 외양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렇지 먹을 것들 주는 겁니다. 그치? 자, 어쨌든 유생이 이에 이곳 이 집이 좀 순박하고 후덕하다. 덕이 그지? 넘친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큰 누각 앞으로 나아갔대요. 그리고 이때, 자, 이때 같은 것들 이제 장치 나오면은, 그러니까 자, 같은 시간에 어디 다른 공간. 그치? 유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치? 큰 인심을 느끼고 후덕함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념으로는 장면 전환이에요. 맞지? 우리가 장면이라고 하면 시공간적 개념이잖아. 맞지? 그래서 장면 전환이다. 자, 어쨌든 여자 주인공 우리 최 씨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해 길게 탄식, 왜 탄식하겠어라고 물어보면은, 자, 우리 남군과 헤어졌으니까. 그치? 자, 자나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멋집자에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하던 날 누구한테 도적에게 지금 납치당해 왔기 때문에, 그치? 남편도 그리고 고향도 그리운 삶. 앞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납치당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갇혀 살고 있으니 그리워하는 마음. 자, 그런데 이날 밤, 자, 비몽사몽 사이에 약간 지금 이제 이 한 노승이, 자, 노승 역시 지금 이것도 개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비몽사몽 사이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 꿈이지, 꿈. 그지? 꿈에 우리 노승, 금산사, 부처님. 그래서 우리 개관할 때 쌤이 이 부처님이란 초월적 존재가 유생의 꿈에도 우리 여자 주인공이 최씨 꿈에도 그지 번갈아 등장을 해서 둘의 또 만남을 이렇게 매일 해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조력자의 지속적인 도움. 그래서 내가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직접 본인이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지? 자, 조력자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약간 이제 뭐 이제 만남의 길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남자 주인공이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지? 플러스 자꾸 이런 신적 존재가 둘의 만남을 매일하는 것은 둘의 만남이 운명적. 그래, 둘의 인연이, 그지? 운명에 의한 것, 이런 것들도 타당성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야. 알겠지? 정당성. 자, 그래서 밑에, 자서 나는 금산사의 부처로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네, 그치? 그래서 노승이라고 표현할게. 너의 지아비는 남편이란 뜻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유생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지극한 정성의 감동, 지극한 정성이란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몇 년간 떠돌아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제일 첫 문장에서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내 찾으려고 3년을 이렇게 전국 팔도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아내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 그것에 내가 감동해서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려고 왔노라. 그래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네요. 그치? 자, 그래서 내일 5시에 한 여성이 밖에 있을 것이다. 이 여성 누굽니까? 유생, 그렇지. 그리고 5시는 우리가 흔히 저걸로 많이 알자. 우리 그 고전 산문에 삼경이라는 시간 되게 자주 나오잖아. 그치? 그거는 우리 그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 요거 딱 반대야. 요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알겠지? 이거 뭐 올라도 어쨌든 간에 AM 11시부터 PM 1시까지 낮이야, 낮. 알겠니? 자, 한 여성이 밖에 있을 것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지금 노승이, 자, 여성이 밖에 있을 것이라고 뭐 해주고 있다고? 예지해주고 있다고. 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초월적인, 그치? 조력자의 또 능력이라고 봐야 돼. 어쨌든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죠? 자, 예언을 했어.
그리고 최 씨가 일단 반가워하면서 그지 살해하고자 감사 인사를 할 때 문득 꿈에서 이야기가 꿈에서 일어난 거였구나. 그치? 그래서 어쨌든 최 씨는 한낮 꿈속에 헛된 일인 듯 여겨져. 그러니까 반가워서 살해하고자 할 때는 이게 마치 뭐인 것 같았다고, 마치 현실인 줄 알았다고. 그치?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꿈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이었네. 에이, 헛된 일이네. 라고 그지 약간 허무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자,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한 가운데, 그런데 다만 요겁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는 건 약간의 뭐다? 기대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봐야 돼. 꿈이라서 약간 조금 느낌이 허무하고 무상한 듯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처님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 우리 둘의 만남을 예시했으니 그래도 혹시 모를까 하는 거지, 기대가. 때문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이거 낮 시간에 와야 되니까. 자, 다음날 정오 무렵. 그렇지, 내가 아까 11시부터 1시라고 해서 정오 무렵이니까 딱 5시에요. 자, 이 개선은 우리 지금 여기서는 우리 최 씨의 몸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계집종이죠. 자, 어쨌든, 밖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면서 말했다.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아니, 장지문 밖에 누구? 그래. 여성이 와서 양식을 청하옵는데 바빠. 어쨌든 여성이 와서라는 말은 지금 누구의 말이? 위에 있던 지금 부처님의 말이 이렇게 지금 실현된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이고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옷 같은 얼굴, 영롱한 풍모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유생의 얼굴을 이렇게 또 묘사를 했네. 이제 남자치고는 약간 고운 얼굴. 자, 그리고 청소하고 단아한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와 방구를 했습니다. 라고 평가까지 하네요. 자, 그 외양에 대한. 어쨌든 최 씨는 지금 그 외양을 떠나가지고 이 여성이 왔다라는 말, 그치? 어제 꿈속 일이 생각이 났던 거야. 맞지? 부처님이 분명히 그치? 정오쯤 해가지고 나타난다 했거든, 여성이. 그리고 그 여성이 유생이라고 했었거든. 이거 지금 약간 퍼즐 맞아. 그래서 약간 마음속으로 지금 놀라고. 그치? 그래서 개선이 은근히 고나며 말했다. 자, 여성은 내당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거신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자, 어쨌든 이 개선이, 자, 어쨌든 여성이니까, 그치? 내당은 여인들의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시대 하면 이제 우리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남녀는 7살만 넘어도 부동석 같은 자리 못 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막 내외가 철저했던 시대인데 이게 지금 뭐니까 여자 스님이니까 그치? 같은 공간에 이렇게 들여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보실라우라고 이렇게 권했던 거지. 맞지? 응.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밑에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연보는 걸음걸이. 그러니까 납치당한 이후에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나가겠어. 그래서 그냥 집 안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개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치? 자, 이날은 꿈속도 일도 있고 그치? 자, 그리고 그 일에 약간 또 실제 그 부처님이 한 말이 과연 맞겠는가? 라는 딱 의구심이 좀 들었던 거야. 그래서 나갈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면 계속 안 나가던 우리 그치? 이 주인님이 나간다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몸종 입장에서. 자,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성이 바람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현하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삭감일 때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뭐였다고. 바로 자신의 지압이 유연이었다라고 그러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헤어졌던 그치?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최 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해. 그치? 봐봐. 왜 바뀌고 왜 초췌해졌을까? 뭐 하느라? 자기 찾느라? 그래. 고생을 좀 많이 했겠지.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고 그치? 응. 슬펐어.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박고 중일에는 부끄럼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 풍상이 우리가 바람과 지금 설이잖아, 그치? 그 고전문학에서는 시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시련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치? 약간 자, 자책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자, 요런 것. 내가 요거 개관하면서 마지막에 이 작품 뭐 등장한다고? 편집자적 논평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편집자적 논평, 우리 실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수특 지문, 요런 데서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것이 서재. 편집자적 논평이 좀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씨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다? 뭐 편집자적 논평 하나 적어주시고, 그래, 자, 이 유생을 본, 그지? 최씨의 그 심정이, 그지? 아마도 좀 참담하고 미안하고, 그죠? 뭐 울컥하는 그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 대변해주고 인물의 심리 감정을, 그치?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 우리 서술자가, 그치? 아이고 그래, 얘 3년 만에 이렇게 만났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 쯔쯔쯔쯔쯔, 아이고, 이렇게, 그치? 평가, 주관적인 평가를 해준다. 이해되나? 자,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 유생은 최씨를 따라갔다가 최씨를 납치해간 장군. 근데 이 장군도 물론 사실 우리 그 인물을, 그치, 이렇게 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납치해간 좀 부정적 인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 읽어본 친구는 알 거예요. 왜? 이 장군이 정말 약간 포갑적이었다면은 뭐 강제로 혼인하고 막 그랬을 거야. 그런데 최 씨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기를, 그치, 한 1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기다리려고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장군도 약간 뭐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 그치? 막 이제 강제적이진 않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자, 어쨌든, 근데 장군이, 누구를 지금 유생이랑 지금 마주쳤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성을 좀 수상히 여겨라고 해서, 자, 멀리 내쫓는다. 그러니까 요게, 자, 이 여성이, 여기서 이거 체크 잘해야 돼. 여성이, 유생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수상히 여겼을 뿐이야, 그치? 약간 근데, 그러니까 위기의식이나, 그치? 뭐 경쟁감 같은 게, 이게 여자의 촉도 있지만은 남자의 촉도 좀 만만찮거든.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요게, 남다른 안목 아니냐, 그치? 모르지만, 그럼에도 의심하고, 그치? 내쫓았단 말이야. 요 양반도, 어제.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네, 그치? 자, 어쨌든 이때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나와 원촌에 숨어서, 멀리 이제 촌에 숨어서 오직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자,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뭐 최 씨와 같이 뭐 이렇게 뭐 떠날 뭐 그런 상황을 좀 보느라, 그치? 멀리, 그치? 어쨌든 자, 쫓겨나와서 먼 곳에 있으면서 뒤를 엿보고 있었다고. 자, 이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가르쳐 주어서 물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을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 굴은 밖으로 통하는 구멍이 작았지만 그 안은 사람 몇이 이제 머물 수 있을 만큼 넓었고, 유생은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머물러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그지, 뭐 예쁘다고 줬던 양식들을 가지고 연명 목숨을 이어가면서 엎드려 지냈다. 마침 그 굴은 뭐였다? 장군의 집 뒷산이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장군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유생이 이곳에 머무르면 낮에는 바위 구멍에 숨어 지내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인적이 끊기는 야삼경 나왔네. 그치? 삼경은 뭐라고?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치? 여전 깊은 밤이야. 그래서 장원 밖에 와서 두루 살펴보았으나 실로 들어갈 곳이 없었다. 이거 경계가 좀 삼엄한가 봐, 그치? 자, 어쨌든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유생도 어찌할 바를 몰라 장탄식이 밤낮으로 끊어질 때가 없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낮에는 이렇게 지금 숨어 지내다가 밤에 혹시나 우리 최 씨를 빼올 구멍은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찾았는데 대책이 없더라. 그치? 그러니까 이곳이 워낙, 그치, 뭐 견고하기도 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 하고, 그치, 긴 탄식을 그렇게 밤낮으로 내뱉었다. 자, 어쨌든 이때 최 씨는 식음을 전폐. 그렇지. 어쨌든 뭐 이렇게 만났지만은 다시 장군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쫓겨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다 전폐하고, 그래서 항상 하늘을 우러러 또 탄식하며 슬피 울기를 그치지 못했는데 하루는, 자, 이 정부인이라는 인물 참 독특해요. 정부인이 이 도적의 어머니야. 도적이 아니고 뭐였지? 장군이었나? 장군, 미안해. 자, 이 장군의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장군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치, 결혼하게 또 데려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집값 빼안 나가고 그지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그지 장군이 마음 잘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애가 타겠어. 그래서 막 조급할 법도 한데 봐. 그래서 최 씨를 불러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소전이 결혼 안 한 처녀인데 그러니까 정부인이 이렇게 부르는 거 봐서는 최 씨가 결혼을 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지? 응. 자, 그래서 소저라는 말은 처녀란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자, 여기 이런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3년, 수삼 년 지났다고 했어. 그 사이 제 자식 아까 장군이라고 오히려 소저를 핍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장군이 그지 소저를 핍박 또는 압박하지 않은 이유는 최 씨가 스스로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렸던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중요한 부분 줄거리에 장군 나왔을 때, 장군이 그래도, 그지? 납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나쁜 행동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지? 그래도, 정말로 그 최 씨의, 그지? 진심을, 어린 사랑 좀 받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면모가 좀 있다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는 소저에게, 이런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공록을 그지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날 달래면서 말한 이 이야기를 꺼낸 목적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 이치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일이다. 이제는 자, 너희들 나이도 좀 많이 먹었고, 그치? 빨리 자식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이치 아니냐. 라고, 그치? 자, 이제 택일, 날을 정해서 조만간 혼례를 치를 것이니 모름지기 소저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말하기네요. 그죠? 그래, 이제는 몇 년 지났고, 너도 이제 나이도 먹었고, 그러니 날 잡아서 이제 빨리 결혼합시다.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라고 했더니 최 씨가 다 듣고는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운 거야. 본인 지금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그치? 결혼을 하나씩 납치를 당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서 곧바로 맑은 물에 귀를 씻어라 하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고사인데, 우리, 허유와 소부 고사에서, 그치? 봤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좀 듣기 싫은 말 들었을 때 막 귀를 씻어. 그치? 이런 어떤 이제 관습적인 어떤 구절도 들어가 있네. 자,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유생에 대한 의리, 지조절개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라는 거지. 마음이 막 이제 놀라가지고, 그지? 바로 대답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마음 좀 추스르고, 자, 그래서 최 씨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자, 저의 신세가 이러하니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이제 우리 정부인의 그지 이야기, 그 설득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제안을. 그렇지? 거절하는 겁니다. 어찌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되겠지. 어때? 단호하네요. 그치? 내가 이럴 바에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치? 라고. 그래서 말을 마치자마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니 정부인이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 한결같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 이중적인 거야. 유생에게 있어서는 그치? 지조절개가 되는 것이고 장군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사랑. 그치? 즉, 정부인에게 있어서도 아들의 어떤, 그치? 이, 고통. 그치? 아들의 어떤, 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그치? 겪는 슬픔,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장군은 핍박해서 혼례를 치를 듯이 다급해서 혼산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얘기했지만, 아까 한 10년 정도는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그 여인이 그치 최 씨가 마음을 돌릴 그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잡았던 거야. 그치? 어쨌든 여기 지금 3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많이 남았지. 그래서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이 초조해서 빨리 죽고자 할 뿐이었다. 그 의지는 대단하네. 그래서 그러나 유생의 정성을 생각하니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숨죽여 오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니까 유생의 정성을 또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막 아직 유생 역시도 그렇지. 자신을 지금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차마 내 스스로 목숨도 끊으면 이것도 유생한테 또 죄를 저지른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 씨 입장에서. 자,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자, 시간 경과하니까 또 이제 장면 전환. 자, 이부자리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또 꿈을 꿨다.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꿈이네. 자, 이번에 또 여승이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
이 여승을 유생으로 생각했다면 좀 곤란했다. 그지? 자, 밑에 한번 볼까? 자,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꿈에서는 노승 늙은 스님으로 등장했던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자 여승으로 그지 꿈에 등장을 했다. 그래서 좀 더 문제풀 여러분 이제 나랑 읽고 나서 문제푼 친구도 있을 건데 이 여승은 그지 유생이 아니었어요. 그죠? 금산사 부처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히고 있었다고. 자서 네 남편의 정성에 감동해서 두 살을 돕겠다. 이건 똑같은 멘트네, 그치? 그래서 지금 장원 밖에 유생에 와 있으니 바삐 달아. 나가 달아날 그 약속을 정하여라. 그치? 그래서 돕는 이유 밝히고, 정체 밝히고, 그 다음에 빨리 나가, 그치? 기약을, 이제 도망갈 날짜를 정해라. 라고, 그치? 그 기회를 또 이제 그래, 일러주는 거죠. 그죠? 찬스를 준 겁니다. 자, 그렇게 다음 페이지 마무리하고 조금 쉴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놀라 깨어버리 역시 또 꿈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꿈에 지시한 것이 헛된 적이 없었으니 이 말은 또 뭐랑 이어져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꿈하고 이어져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대로 실현이 됐었다는 걸 근거로 그래 맞아 부처님의 말은 다 이거 다 이루어졌던 것 그지? 자서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밖으로 나와 그리고 장을 향해 축원 막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편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그런데 때마침 자 유생이 밤마다 뭐 했어? 밤마다 굴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지 이 집 근처를 막 서성였잖아. 그러니까 마침 딱 이제 유생이 담장 안에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제 자 우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지? 그러니까 사실 뭐 유생한테 그렇지. 야 이제 지금 담장 밖으로 근처로 가봐. 뭐 부처님 알려줬으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우연적으로 이렇게 좀 근처를 뭐 돌고 있다가 만나게 된다.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목소리를 듣게 됐다. 그렇지, 축원하는 목소리, 그지? 그래서 자 그리하여 여기에 답하며 말했다. 낭자가 옛 정인을 아직도 옛 정인은 자기 자신이겠지.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알려 주십시오.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자 너무나도 분명한 누구의 유생의 목소리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신기하고도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라고 역시 두 번째 편집자 정론평. 그래서 최 씨가 지금 그래 부처님이 그지 꿈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말이 또 실현이 됐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고 그지 그리고 또 유생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반갑다라는 그지 이 마음을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을 누구 목소리를 통해서 서술자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 알지? 역시 또 서리적 진술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군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했고 자.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현대소설 1강 할 건데 오늘 요 1강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근데 뭐 이 구보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실 때 봤던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자 여기는 아니네. 여기는 없대. 잠깐 쉬었다. 자 그러면 현대소설 1강 168페이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4번 문제 보기부터 지금 얘기를 할 건데 168페이지. 일단 뭐 제목이 우리가 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고 보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 이 구보라는 요 이름이 우리 또 작가 박태원의 호입니다. 호. 우리 뭐 연암 박지원, 그지? 뭐 퇴계 이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자 우리 구보라는 인물이 식민지 당시 이제 지식인의 울적하고 무기력한 내면이고 작가의 분신, 그지? 작가 자신의 어떤 이 삶이 약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1930년대 지금 작품이라고 보는데 일제강점기 우리 또 지식인들 보면 대부분 지금 우리가 보면 어때? 우리가 뭐 264 뭐 이제 이런 저항적인 어떤 이제 인물들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보면 어때? 뭐 현실에 그지 약간 뭐야? 그냥 불만 좀 가지고 그지 정하고 싶은 생각은 가졌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 우리 밑에 두 번째 줄에 아들의 결혼과 취업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선 부부는 경성, 서울이지. 자, 산책자처럼 배회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준다. 자, 배회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작가의 뭐 이제 호라고도 했지만은 이게 또 소설가로 설정되어 있단 말이야. 작품 안에서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인텔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없어. 그래 이게 삶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치 목적 의식이 사실 뚜렷하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낮이든 그치 뭐 이런 이제 시간대에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니고 이것저것 떠돌이의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상이한 두 가지 태도. 자, 그래서 하나는 뭐 어머니가 아까 뭐 결혼과 취업 걱정한다 했으니까 되게 현실적인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세속적인 어떤 행복에 대한 탐색. 그래 저런 게 행복 아닐까? 그래서 뭐 젊은 부부가 아이를 껴안고 뭐 백화점 막 드나드는 모습 보고 그래 저 아이는 몇 살이고 저 부부는 뭐 어떨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다만 자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행복을 좇는 일상에 속물적 근성에 대한 염증도. 그러니까 우리가 30년대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제강점기가 진행이 됐고 거기서 이제 뭐야 친일하는 놈은 친일하고 그렇죠 또는 뭐 물질적으로 풍족한 놈들은 그렇지 되게 어떤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는 속물적 근성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평범한 일상에 대한 것이 탐색도 있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의 속물적 근성들에 대한 이 염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염세적이다. 세상이나 또는 세태의 염증을 느끼는 이런 뜻이거든. 비판적, 부정적, 냉소적 이런 어디가 쉽게 얘기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부정, 그렇지? 냉소. 이 두 가지가 또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저런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를 인식을 하면서도 아 저런 게 맞냐? 저게 지금 맞아? 이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한다. 그치? 이런 두 가지가 함께 나오더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이제 이까지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166이나 그 여백에다가 대반 간단하게 할 건데, 중요한 게, 이 작품 일단은, 원점 회귀형 여러 구조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경성이라는 이 서울을 배경으로 하면서 집 밖에 나와서 그지 뭐 전철 타고 걸어다니면서 그지 서울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올까 밤에? 집에 돌아오잖아 그지?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또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그지 획이 되돌아오는 여러 구조, 여러라는 데 떠도는 그지 그런 어떤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원점 회귀형 여러 구조 대표적 작품으로는 만세전 이런 작품도 잘 아실 겁니다. 그지? 자, 어쨌든 그래서 여로라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의식, 그지?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런 의식, 인식이 아까 우리 복에서 뭐라고? 이런 세속적 행복에 대한 탐색도 드러나다가,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염증도 느끼다가, 이런 생각들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의식, 인식에 좀 주목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 이 작품, 그렇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 그치? 잘 나와요. 그래서 뭐 박태호 또 이제 이게 모더니즘적인 기법이라고 했을 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1930년대 기존의 어떤 예술적 경향을 거부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냈던 제 경향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지금 뭐야 모더니즘적인 어떤 경향이 파생된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읽어왔겠지만은 요런 지금 약간 소제목처럼 이렇게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소제목은 아니고 마치 소제목처럼 쓰이는 이게 문장의 첫 구절이에요. 또는 어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참신한 이제 모더니즘적 기법입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할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그래서 의식의 흐름과 거리 모습을 또 묘사하는 그치? 이제 모습 함께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식 말고도 자, 이 타인의 생각 또는 그 심리에 대해서 요거를 또 이제 이게 지금 되게 독특하게도 그치 자, 이 추측적이고
상상적으로 그지 구보라는 인물에 딱 포커싱을 맞추고 뭐 한다고? 그래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상상 추측적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와요. 뭐뭐 할 게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는 지금 표현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의 의식에 지금 초점이 되어서 그 인물의 시선 또는 이 생각으로부터 그지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이렇게 추측 상상하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또는 선택적, 전지적, 서술자, 시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은 내가 그냥 도식화 간단하게 할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모든 인물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고 다 뭐 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전지전능한 능력이 발휘를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똑같은 도식인데 서술자가 밖에 있는데 우리 지금 구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치?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중년 남자라든지, 그치? 뭐 노파, 이런 이 타인들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구보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구보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발동되지만 다른 사람은 안 되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이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이건 제한적, 전지적 작가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보죠. 서술자 특징으로는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그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작품도 이제 현재형 어미를 활용을 해서 뭐 이 현장감 같은 걸 주고, 그 다음에 요 시기 작품들이 또 보면은 요런 만연체랑 이 문장이라는 것이 호흡이라는 것이 길어. 그래서 요 만연체는 아까 여기 있는 의식의 흐름하고 좀 연결이 돼요. 왜냐면 이제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가면 약간 호흡이 좀 가빠지고 약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런 어떤 이제 서술 방식에서 효과적인데 의식의 흐름이라 결국 주인공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그치,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 것들 전달할 때는 짧게 친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가도 어느 정도 전달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연체 반대는 이제 간결체야, 알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개별 특징들은 따로 표시 안 할 건데, 자, 봐봐. 167페이지 1번 문제 한번 봐봐. 푼 친구는 바로 확인이 될 거고, 안 푼 친구는 미안하다. 쌤이 여기서 요거 지금 윗글에 대한 설명이니까 설명이라는 요 발문이 있으면 웬만한 서술상 특징이에요. 그치? 자, 이해, 뭐, 내용 물어보면 당연히 내용 확인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리을 X 치세요. 그래서 기억에 심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서 의식에 대한 서술에 주목하도록 유도. 그래서 얘가 문장을 끝내는 게 아니고 쉼표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의 생각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쉼표의 빈번한 사용은 또 두 가지가 있다. 자, 일단 호흡. 여러분 독자의 어떤 호흡을 그치 조절을 해. 그치? 읽기 속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의식의 서술에 주목하게 된다. 여기까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 아까 추정을 드러내는 추측적 상상적 진술 있잖아요, 그치? 리을 게다, 그치? 뭐뭐 할 게다 라고 해서 상상한대요. 요것도 우리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나 어구를 요 소제목. 그래서 굵은 폰트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그치? 그래서 단어나 어구를 소제목처럼 처리라. 소제목은 아니야, 얘. 이게 다 모더니즘 기법의 한 일환으로 어쨌든 장면이 또 전환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부각한다. 또는 단락이 나뉘어지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부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가 원래 필기해야 될 것들인데 문제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지? 시간 좀 줄이자고. 좋아요.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쌤하고 이제 본문 읽을 건데 이게 좀 길어요. 두 페이지하고 세 번째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총 긴 질문인데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전차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치? 그래서 문장의 첫 머리를 이렇게 소제목처럼 배치를 한 독특한 기법 넘어간다. 어쨌든 전차라는 공간, 전차는 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 남아있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딱 시작과 동시에 우리 9번은 되게 좀 어떻다고? 소극적인 인물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자리 하나 못 잡은 게 선생님 어떻게 소극적입니까? 보면은 위에 자리를 찾지 못한다부터 그치? 어디를 앉아야 될까? 아 내가 저기 앉아도 될까? 생각이 좀 많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차장 때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의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즉 뭐야? 차를 타긴 탔는데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목적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치? 목표의식이 지금 부재한 아니 방향성을 상실한 누구? 당대 인텔리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대체 어느 곳에 봐봐 또 행복에 대해서 아까 자 이야기한다 우리 보기에서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너희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내가 행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약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9번은 좀 보세요. 행복이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치?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치? 행복이 나에게 오기를, 그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건 지금 되게 어때? 그래. 아까 소극적 썼으니까 이번에는 수동적 씁시다. 맞지? 내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행복이 나를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죠? 이런 얘기하고 있다.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경성이라는 워딩 자체도 다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은 차장 때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봅니다. 전작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새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승북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야?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자, 어쨌든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 역을 막 지나고 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나 노사의 9번은 교회는 시내 바깥 지역을 얘기해요. 알겠지? 자, 도시 외곽. 그래서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왜냐? 자, 교회는 지금 보면은 자연이 있고 이제 한정이 있었는데 고독조차 있었는데 근데 자, 이유 요즘 9번은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사람들과 뭐 하지 않고 자, 이 고독이란 말조차 말에서 사실 소통을 그렇게 뭐 타인과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좀 이제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색에 잠겨 사는 거지. 이런 어떤 삶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제 뭐야 그래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고독이 두렵다. 이제 소통 좀 하고 싶기도 하다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 맞지? 자, 그래서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바꿔 얘기하면은 그치 요 얘기하는 거야. 자, 소통하지 않고 그치 좀 적극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살았던 순간들. 자,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신경에 바른 편이 못 될 것이다. 자, 그는 결국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는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기울여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런 때 그거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꾸몄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다. 이런 게 의식의 흐름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고독을 그지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뭐야? 그래 내 생활에 그지 뭐 좀 힘들어서 그냥 편하려고 그냥 고독을 사랑한 척 한 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요거는 그래 내가 저 고독을 그치 이렇게 즐겼던 것이 내가 정말로 애가 사회성 결여가 아니고 그지 그냥 내가 고독을 이제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냥 꾸며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위안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의식의 흐름이. 자, 그 다음에 자 표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9번은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자,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그치 손을 꺼내봤더니 자 손바닥이 5잎의 동전이 있더라는 거야. 자,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혔어. 아무런 뭐야 의미 없거든 사실은. 자, 어쨌든 대정 이제 뭐지 일본식 연호야. 자,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자 대정 54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그 화폐 발행 그 동전이 찍혀 나온 연도야 연도. 발행 연도인데. 자, 그 발행 연도를 떠올려 보니까 그 발행 연도 하면 이제 자 내가 그 연도에 뭐 하면 살았네 해서 뭐 이제 연상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야. 대정원 숫자이고 합쳐진 때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합쳐진 거고 어쨌든 그 숫자들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는 것 자체가 과연 나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나?
라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런데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건, 자,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어쨌든, 자,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뭐가, 또 행복과는 관련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야. 그치? 갑자기 지금 뭐야? 동전권에서 그지? 이때 내가 뭐였지? 별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리고 생각이 났더라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자, 어쨌든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그분은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 창경원이 뭐냐? 동물원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런 말 자체가 지금 뭐라고? 다시 목적의식,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 상실 이런 생각하고 어쨌든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목적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갈 곳을 같이 아는 사람, 방향성 상실. 한 번 차에 몸을 으타게 했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가 없었다. 그지? 그러니까 쉽사리 일상에서 그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자,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보면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릴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왜? 대학병원에 내 친구가 있는데 정신병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든 한계 일일 수는 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요 문장을 또 보면 콤마가 그죠? 엄청나게 또 반복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주인공의 의식에 주목을 하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쉼표가 좀 작게 사용이 된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중략 다음 장면. 자, 조그만 한 개의 이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어쨌든 행복을 위해서 그치? 자, 남대문 안팎을 이렇게 막 이동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거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모양이 매겁다 힘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 그치? 그래서 자, 이런 모습들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지. 행복이라고 해. 기쁨, 기쁨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9번 어쨌든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고독이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사람들의 그 틈에서 약간 좀 활기도 좀 느끼고 싶고. 그지? 그러니까 소통하는 어떤 모습도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행복, 뭐 소통 이런 것들을 그치 찾기 위해서 한번 가보는 거. 자, 그는 눈앞에 그 경성역을 봅니다. 경성역 지금 서울역이니까 그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야. 자,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야. 자, 도시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도회의 항구 지금 저 아직 못 적었는데. 이거 내가 일단 보여줄게. 내가 적어둔 거 있거든? 자, 도의 한국 경성역이야. 놀래라. 내가 좀 보여줄게. 자, 경성역을 좀 비교한 거지, 그치? 자,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자, 뭐, 소설가니까 이제 사람 군상들을 이렇게 뭐 지켜보고 관찰하는 게 필요하잖아. 자,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자, 밑에. 그러나 오히려 봐봐 고독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곳에서도 또 결국 뭐야? 그래 또 고독을 느낀단 말이야. 그 이유는 자 3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뭐 근대 도시화 이제 현대화가 막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화가 되고 그렇지?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을 그렇게 뭐야? 달가워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야. 봐라.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실이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자, 그들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치? 이런 것들 이제 삭막해져 버려. 그치?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소통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오직 자기네들 사물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은 철저히 개인주의.
그래서 그네들의 이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연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을 집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더라. 타인에 대한 불신. 그치? 응.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하더라. 그래서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도 딱하고 또 가엾었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보니까 자 일상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치? 또 사람과 뭐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 경성역 갔는데 오히려 삭막하고 소통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이며 사람들 믿지 않는 모습들만 주구장창 보게 되었다고. 그러니 그런 모습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좀 바라보는 거지 구보는. 아니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몇 사람을 만나게 돼. 자, 몇 사람을 이제 봅니다. 자, 관찰하게 돼. 9번은 한 구석에 가서서 그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타인의 뭐 생각 또는 타인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 자, 그래서 그는 자, 네 집에 드난을 살다 해서 그는 노파를 가리켜 누군가 집에 드난이란 뭐 이제 그 작은 방에 뭐 붙여서 사는 사람이야. 자, 어쨌든 이제 늙고 이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노파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그지? 노파를 본 후보가 그래 지금 딱 보니까 견적 나오네. 딱 이 사람 지금 그래 딱 보니까 딸네 집에 가네. 라고 자기가 지금 내피셜하는 거예요. 남의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도 이제 인물에 대한 또 이제 묘사네, 그치? 그래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 높아. 자, 비록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왕이라는 게 있지, 뭐, 이거 효도 쉽게 얘기해서, 효도 복량이잖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미 뭐야, 저렇게 쇠잔하고 늙어버린 몸은, 그래, 그 노파의 딸이 그지 아무리 잘해줘도 힘들 거야. 라는 것이. 자, 또 다시. 노파 옆에 앉은 이제 중년의 시골 신사 두 번째 대상. 그의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을 게다. 봐봐, 이런 거. 다 추측적 진술이 있잖아. 그지? 실제로 그 중년 남자랑 지금 대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전폰에 마땅히, 주단포목이 그냥 뭐 직물, 그지? 옷 만들 때 쓰는 직물들. 이롱작과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춰 있을 게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레 차에 오를 게다. 9번은 그 시골 신사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 그렇지. 그러니까 시골 신사가 이 노파랑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도 모습.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야. 아마도 저 시골 신사가 저 노파의 어떤 제 몰골을 보고 약간 꺼리는 모습이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어떻게 저래? 자 하고 만약 그에게 옅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게다라고. 어쨌든 자 이 신사의 중년 신사의 태도를 또 역시 어떻게 보는 거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후보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할머니를 노파를 막 업신여기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에이씨 내가 저런 것들하고 똑같은 차 타야 돼? 에이 여차면 그치? 1, 2등 대합실에 있는 그치? 그 좋은 차로 왜 바꿀까?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오만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어쨌든 신사태 좀 냉소적으로 좀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맞지? 다 상상이에요, 이거. 자, 다음에 문득 9번은 그의 얼굴에, 자, 부정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형. 그뿐만 아니라 9번은 자기 자신의 이 만성위의 확장을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 여기서 또 보니까 또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했다. 부종이 뭐 병 있잖아. 그치? 피부병 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그치. 자, 자신도 지금 병을 앓고 있으면 또 타인의 병을 근거로 해서 또 역시 자 그곳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후보도 결국 이제 뭐야? 그래 사람의 어떤 외향이나 외적 조건을 보고 또 꺼리고 있단 말이지, 그지? 자기도 마찬가지잖아. 자 그러나 후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융, 돌출한 안구, 이것도 묘사네, 그치?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한, 자, 이게 바제도식병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좀 불결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그렇지. 자,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또 비어있다. 사람들이 이 사람 곁에 앉기를 또 꺼리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자, 어쨌든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들지 않는다. 그 노동자 옆에.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자, 그 노동자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해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이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그 노동자 병자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 젊은 그지 이 안악이 이 노동자를 기피하는 꺼리는 모습을 또 이제 보여주네요. 이것도 문제 나올 거면 풀면 알겠지만은 요 디귿의 그 주체를 마치 국어처럼 이렇게 좀 이제 오해를 하게끔 해서 선택지 구성하는데 여인이 노동자의 그 외양을 보고 이렇게 꺼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9번은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왜? 직업이 소설가니까 이런 것들 뭐 소재로 쓰려고 했던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쓰고 린네르츠의 즈메일이 양복 입은 사내일 그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그거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양복 입은 요 사내가 이제 네 번째 지금 이제 대상인 것 같은데 자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양복 입은 사내는 사람들 막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뭐 불신 의심하고 그지? 막 자기 끌만 뺏기 뭐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 그지? 내지는 사람들이 약간 뭐 감시하는 느낌도 좀 있지, 그지?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보자마자 자, 또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뭐냐? 저 사람의 행동, 태도에서 또 타인은 뭐야? 이 불신하는 모습에 또 염증을 또 느끼는 거야, 그지? 실망하는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또 요 우울 이라는 말 자체가 그지 다시 또 뭐야? 또 지식인으로서 또 우울감 이렇게 넓게도 볼 수 있잖아, 그지? 지식인으로서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몰려온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그래서 불신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지식인으로서의 또 우울감이 갑자기 또 발현됐다, 그지? 자, 나머지 읽고 마칠게. 자,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의 모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자 묘사 방식을 또 통해서 이 두 명의 사내는 무직자 백수인 거야 백수. 그래서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자 금광 브로커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그 1930년대 또 이제 금광 이제 이 붐이 막 일어나면서 대금광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더라. 황금의 시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시대상을 감안을 해서 1930년대 자 이게 이 외양을 보고 어쨌든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상황을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리고 뭐 짐작을 떠나지고 확신하고 있는 구보의 모습이고 금광의 시대 금방 얘기 좀 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9번은 새삼스레 대합실 안팎을 둘러봅니다. 그러한 인물들을 이곳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눈에 띄더라는 거지. 많았나 봐. 자, 황금광 시대. 그치? 그래서 저도 모를 사이에 9번의 입술을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래서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곤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니까 나처럼 지금 목적 목표도 없이 그치 그저 그냥 방향성을 상실하지 살아가는 것보다 황금이라는 뚜렷한 목적 하나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과학문서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점,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갑자기 그치 부자가 되고 또 몰락하고 이게 지금 이제 1930년대 황금광 시대. 그래서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런 문인들조차도 끼어 있었다. 자, 요거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저 봐봐. 황금이라고 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내가 항상 문학 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도식을 좀 띄워두거든요. 이정자,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 자연과 속세인데 여기서 딱 가져올 수 있는 도식이 뭐야?
물질과 정신이지. 그치? 여기 있는 평론가, 시인, 문인들은 결국 뭐를? 그래, 내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를 중시하게 되어버렸다고? 물질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지. 이거 간단하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고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뭐야? 그래. 세속적 욕망을 좇는 것에 그치? 막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또 시대를 좀 인식을 하니까, 자, 뭐, 염증이, 아까 안 그래도, 그치? 사람의 외양을 보고, 그치? 사람들을 막 의심하고, 그죠? 막 기피하는 그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이런 지금 또 이제 세속적 가치에 지금 매몰돼버린 생각까지 하니까, 또 세상에 또 염증이 든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친구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요거 낚시 당하지 마세요. 자, 요때, 그 광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구보도, 그럼 나도 한몫 챙기고 싶다가 아니고, 요거는 자신의 뭐, 소설 집필을 위해서, 그지. 체험하고 싶은 것일 뿐이지, 나 역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소설 집필을 위해서 체험해보고 싶은 거지. 어쨌든, 사람들의 사행성, 그지? 뭘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사행성? 황금의 매력, 그치? 이런 것들을, 이 소설에서 뭐 다루고자 뭐 경험해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우와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이거는 이제, 고위직 사람들에게서 계속 이런 또 이제 뭐, 욕구나, 그치? 갈망들이 또 느껴졌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문득 한 사나이가, 자, 둥글넓적한, 자,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이 사나이는 우리 구보의 중학교 동창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자, 그도 벗이라면 벗이야. 이런 말 하는 거 봐서는 뭐야? 그래, 친구는 친구인데, 그렇게 달갑진 않은 친구 같네, 그치? 자, 중학생의 열등생. 자,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된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악수하는 장면이네, 그치? 자, 야, 이거 얼마만이냐? 어디 가냐? 자네는, 자, 이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되게 독특해. 서술과 대화에 구분이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인 현대소설이었다면 적어도 그냥 큰 따옴표로 따로 뗐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쭉 진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과 또 대화 구분이 없다? 이것도 모던이지. 그치? 참신하게 넘어갈게. 어쨌든. 자, 그리고 이 사나이, 이 친구에게서 또 뭐 한다고? 또 세속적인 또 이제 이 욕망. 그치? 또는 밑에 나올 속물적 근성에 대해서 염증을 또 빨리 마무리할게. 자, 그래서,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좀 불쾌해. 친구는 친구인데 별로 안 친하니까 자네 소리가 좀 그게 좋진 않았나 봐. 못마땅하네. 자, 헤라는 오히려 나았다. 자,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게 전부 다 뭐야? 다 속물성이야. 자기의 재력을 모으고 싶었던 거야. 과시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저기 가서 이 차라도 안 먹으려나, 자,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해서 차를 마실 생각이, 없었다고. 그치? 속물적이고, 그치? 과시하는 사람은 좀 반맛이잖아. 그래서, 자, 이런 반감이 좀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계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뭐 하지 못하다고. 용감하지 못해가 우유부단하고 아까 우리 다 적었던 소극적이야.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저 병신 별로 잘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도 앞에서는 그럴까? 저기 뭐 스복할까? 이 지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내는 앞장을 서고 겨우 뒤에 따라가. 그지? 그래서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것은 구보에게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으니까 뭐 지금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인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중학 동창의 여자친구가 또 같이 있어요, 뒤에. 그지? 그래서 구보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구보는 자기들 따라 난 여성 아마도 그 사내의 그지? 여자친구야. 자, 그래서 그가 한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된 티가 있었다. 그래서 어느 틈인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세상 말세. 저 새끼도 씨발 여자친구 있어? 이러는 거지, 그지?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것들. 자, 이게 사실, 뭐 냉소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런, 인물도 그렇지 사랑을 해. 애인이 있어. 참 잘못됐어. 남한테 할 말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새삼스레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거지. 자, 전부 다 지금 뭐야? 돈만 많으면 그지 뭐든 할 수 있는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하는 시대니까 당연히 집이 좀 사는 그치? 이 내 친구 그 한 사나이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뭐지? 돈이랑 다 할 수 있는 시대니까 그치? 여자친구도 갈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의자에 가장 자신 있게 앉아 이 그의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루비스 그리고 구보를 향해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아마도 이제 이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하는 거 봐서는 요 가루비스가 뭐 술 같은 거 같아, 그지? 자, 음료 카르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이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구보는 그냥 뭐 커피나 이제 홍차, 차를 마시면 문득 끼따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취하는 음료니까 술 같은 거 같아, 그지?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고 생각해 본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자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밑에 연구할 뭐 주제로 이렇게 해서 뭐 삼겠다라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자 9번은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리라 생각을 한다. 상대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그치? 자기 생각에 몰두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됐어. 이게 사실 지금 봐봐. 막 지금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 그치? 자 행복 어디 있을까 하다가 여러 있는지 경성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치? 그래 저 사람은 저럴 거고 추측을 하다가 저렇게 약간 인간에 대한 막 혐오를 막 느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그래 근데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또 속물적인 황금마 시대 얘기하고 또 이제 물질 만능주의 사회 얘기하다 또 속물적인 인간이 또 잘 나가게 되는 거지. 또 사회에 대해서 개탄하다가 또 대화하는 장면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식의 흐름하면은 인과성이 결여된 어떤 이제 이 생각의 어떤 나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 사실 구보시 일일이 난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잘 돼요 하면 좀 곤란해. 오히려 그치? 그래서 이게 약간 막 뚝뚝뚝 끊기는 느낌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요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뭐 모의고사 했는데 또 출제 좀 많이 됐었는데 요즘 안 나온 꽤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박태원의 소설이 2년 전 수능에 출제가 됐었어. 골목 안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의 주요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수특에 나와 있으면은 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좀 우리가 흔히 뭐 쿨타임 찾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내신을 떠나서 우리 수능에서도 볼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부터는 내가 어제도 얘기했어.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독서합니다. 독서. 그 다음에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문학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 맞춰서 오시면 2번 다 들어도 되고 난 둘 중 한 개만 들어도 돼. 알겠지? 이거 맞춰서 와주시고 혹시 필요한 지분이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우선적으로 수업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고생했어. 안 좋은데 운전인데 괜찮아요. 토요일 날 10시까지. 고생했어? 지금 한번